안녕하세요, 반친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1월 CES 2026에서 베라 루빈 양산 진임을 발표했고 3월 GTC 2026에서 상세 스펙과 공급 일정을 공식 공개했었죠. 그 타이밍에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알려진 종목들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루빈이 액체 냉각을 의무화했는데 정작 국내 액침 냉각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빈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고 국내 기업들이 그 과실을 따려면 어떤 신호가 먼저 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셨던 분들 집중하세요. 오늘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GST 같은 종목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 액체 냉각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 공냉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공기로 식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컴퓨터 안에 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죠? 윙 하는 소리요. 그게 공냉이에요. 바람으로 열을 날려버리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써왔어요. 거대한 선풍기를 수백 대 돌려서 서버 열기를 식히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루빈 NVL72를 설계하면서 이 선풍기 방식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루빈 서버를 사면 처음부터 물로 식히는 구조로만 나옵니다. 선풍기 버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루빈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물 냉각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이건 엔비디아 공식 기술 문서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루빈이 물로 식힌다는 건 알겠는데 그 물을 어떻게 쓰는 거냐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올해 1월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45도짜리 온수로 이 슈퍼컴퓨터를 냉각한다. 칠러가 필요 없다. 45도면 따뜻한 목욕물 온도예요. 그 온도의 물로 수백만 달러짜리 AI 서버를 시킨다는 게 처음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됩니다. 방식이 영리하거든요. 여기서 쓰는 방식을 DLC라고 해요. 직접 액체 냉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칩 바로 위에 얇은 냉각판을 딱 붙여놓고 그 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 바닥에 냉각 파이프를 직접 갖다 대는 것처럼 열이 나는 곳에 물기를 바로 붙여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라도 칩에 직접 붙어서 열을 빠르게 흡수해 가거든요. 덕분에 물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대형 냉각 장치, 칠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확 줄어드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다음 설명이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혜주를 완전히 잘못 고를 수 있어요. 루빈이 액체 냉각을 의무화했으니 액침 냉각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다릅니다. 액체 냉각이라는 기술 안에도 액침 냉각 외에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DLC죠. DLC와 액침 냉각은 기술 메커니즘이 다른 방식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DLC는 뜨거운 냄비 바닥에 직접 냉각 파이프를 붙여서 열을 빼가는 방식이고 액침 냉각은 고기를 육수 안에 통째로 넣는 샤브샤브예요. 둘 다 열을 식히는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루빈 NVL72가 채택한 건 DLC입니다. 샤브샤브 냄비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당장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빈 DLC로 지금 당장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디냐? 여기서 버티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버티브는 미국 상장회사인데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 글로벌 1위 회사예요. 2026년 3월 GTC 2026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버티브 코리아 대표가 2026년 4월 초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산업 경쟁력은 결국 발열과의 싸움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요. CDU, 즉 냉각 분배 장치랑 촐드 플레이트 수요가 루빈 세대부터 급증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엔비디아 공식 레퍼런스로 공급하는 가장 유력한 업체가 버티브입니다. 즉 루빈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버티브의 수주가 쌓이는 구조죠. 글로벌 액체 냉각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3조 달러, 2029년까지 약 7조 달러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그 시장의 핵심 수혜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버티브 같은 글로벌 DLC 인프라 업체예요.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국내 종목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게 없나? 이 질문이 나오시죠?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GST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GST, 이 회사의 지금 밥벌이는 반도체 팹 공정용 스크러버와 칠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곳에 납품하는 장비들이에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매출의 80%가 그 두 가지에서 나오고 액침 냉각은 아직 신사업 단계입니다. 이게 GST의 지금 본체예요. 그런데 GST가 2022년부터 액침 냉각 신사업을 준비했고 2025년 5월에 LG U+의 단상형 제품을 납품하면서 첫 상업 공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MOU를 맺었는데 LS 일렉트릭이 버티브와 액체 냉각 시스템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선 GST, LS 일렉트릭, 버티브,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연결은 지금 시점에선 기대이지 수주 계약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3단계를 거치는 간접 연결이고 각 단계마다 계약이 맺어져야 실제 공급망이 되는 거예요. GST의 액침 냉각은 현재 필드 테스트와 파트너 모집 단계에 있는 신사업입니다. 그러면 GST는 볼 필요 없는 종목이냐? 그건 아닙니다. 루빈 울트라 얘기를 봐야 돼요. 현재 루빈 MVL72는 DLC 방식으로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나오는 루빈 울트라는 렉당 최대 600k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kW를 단상 DLC만으로 감당하는 건 연력학적으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즉, 냉각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온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600kW 렉 수준이 되면 단상 DLC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액침 냉각 또는 이상 DLC 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ST, KN솔 지금 준비하는 그림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액침 냉각 관련 국내 종목을 판단할 때 봐야 할 신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 공시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켜지는 순간 3단계 직접 계약으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인증 작업 착수예요.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서버를 물에 담가도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인증 절차를 엔비디아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그게 판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루빈 울트라 스펙 확정 발표예요. 600kW 수준에서 실제로 단상 DLC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확인이 나오는 시점, 그게 진짜 모멘텀의 출발선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반친자였습니다.